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상당히 시장에서 3월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전고점에 대한 돌파, 지수를 봤을 때요, 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좀 시원하게 좀 출발했을 법도 한데,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2월 11일경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춘절이 좀 시작이 되고, 춘절 이후에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고, 더불어서 홍콩에서 주식 거래세를 올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방안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시장의 여파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뭐 슈퍼 파월이라고 혹자들은 말씀하시는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소위 말하는 소방수 역할을 좀 했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알고 있으나 3년 동안은 아마 인플레이션을 뭐 그렇게 쉽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아울러서 물가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하지만 뭐 초저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사실은 불을 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10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investing.com에서 제가 들어가서 보이는 화면인데요. 채권의 금리가 뭐 1.5%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고, 뭐 사실은 이 3월 한 뭐 5일 정도부터 1.4% 후반대에 진입하면서 금리가 결국에는 1.5%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수준 자체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조금 이제 시장에서 금리가 점점점 높아지는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대출을 받으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조금 인상되거나 그런 것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여파로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영끌에서 부동산 사셨거나 신용대출로 주식 사신 분들이 조금은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에 뭐 나스닥, 오늘 새벽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그래도 나이스하게 좀 마감했습니다. 저도 눈을 떠서 항상 요즘에는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어떻게 마감됐지, 다우가 어떻게 마감됐지 항상 보거든요. 오늘의 나스닥과 다우 S&P 500은 이렇게 1%, 1.5% 이상 상승하면서 양호하게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전일에 우리 시장이 빠진 것에 비해서는 미국 시장은 선방하는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1.59% 수준으로 1.64%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우선은 뭐 다음주 월요일 시장, 이번 주말에 특별한 이슈가 터져서 시장을 뒤 흔들어 놓지만 않는다면 다음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단 그것은 지수만의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괜찮게 흘러가고, 아시아 시장,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장중에 10시 반에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괜찮게 돌아간다면 그게 우리 지수에 여파를 미칠 수가 있고, 그게 또 아래로 이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 뭐 개별 종목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은 분명 시황을 먼저 파악을 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점을 잡아서 매수해서 들고 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혹여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물타기를 할 타이밍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서 어쨌든 뭐 지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 자체에서의 문제 빼고는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은 저는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죠. 제가 생각하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뭐 약간의 위기라고 하면 위기가 레키로나주가 과연 승인이 날 것인가,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투여가 될 것인가, 그때가 조금은 뭐 소위 말하는 뭐 조금 이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위기라면 위기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식약처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실제로도 이제 뭐 셀트리온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FDA하고 EMA에다가도 지금 승인에 대한 뭐 절차를 좀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백신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을 띄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오히려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지수에서 현재 상황은 담아서 가져갈 만한 좀 좋은 종목들을 싸게 좀 이렇게 쇼핑하는 구간이 아니겠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신영증권에서 3월 5일 날에 이런 램시마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었고요. 아울러서 레키로나주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사실은 엔사 포털 사이트에서 셀트리온만 쳐봐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급여로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어쨌든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키로나주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시밀러 많이 지금 뭐 임상부터 해서 시판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에 우리 셀트리온 이 삼형제가 그 고군분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어떤 이견 없이 잘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스코프를 좁혀서 차트로 들어가 보면요, 그 전에 먼저 지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코스닥 보면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도지형, 이 뭐랄까요, 도지형 양봉, 뭐 도지형이라고 그냥 뭐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코스닥에 이렇게 매수를 했던 주체는 개인입니다. 보시면 장중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라고 보면 코스닥에서 이게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체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데 뭐 일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1100억 가까이 했죠. 다 매도입니다만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다. 뭐 요즘에는 사실은 주포가 개미니까요, 그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게 뭐 122평선 언더까지는 안 빠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코스닥에서 요 구간대에서는 저는 버텨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서 이렇게 한번 눌렸었던 요 라인이, 그 라인이 상단이 이제 한 900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인이 좀 되고, 저도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 이 120평선과 지난번에 이 강한 저항이었던 요 라인을 뭐 터치하거나 살짝 눌릴 수 있어도 종가 기준으로 밀려버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조금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주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뭐 워낙 지금 뭐 설사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더라 손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뭐 HMM이 대표적인 종목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만약에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힘을 잃고 빠져버린다면 그 이후에는 경기 방어주들,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뭐 소비, 내수 관련주들이 수출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요. 더 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서 이 지수를 끌어오지 않겠느냐,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고 뭔가 아쉬운 2~3% 아쉬운 시장입니다만은 잘 견뎌서 이겨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의 움직임과 커플링하면서 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트리온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조정을 보면요 23% 오히려 좀 덜 받은 거죠. 보통은 아주 완벽하게 조정받았다 이건 100% 산다라고 하는 게 40% 정도인데 제 기준에서는 한 23% 20% 정도니까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힘이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다시 30만원 돌파했죠. 분명히 기회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회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이슈를 붙여서 올리려면 수급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시장이 반등만 한다면 충분히 강하게 상승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이 셀트리온이 CMO 뭐 위탁 생산해서 재미 본 회사는 아니죠. 시밀러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곧 3월 18일 날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바이오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들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바이오 중에서 제약 중에서 또 이 백신에 대한 개발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뭐 셀트리온에서 시세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잘 바닥을 다져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매동을 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체 기관에서 전체 각각의 주체들이 다 매도한 것은 아니고 보험이라든지 뭐 투신 심지어 연기금까지도 최근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확연히. 물론 이틀 동안 매도를 많이 한 건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이 28만원 정도 라인부터는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수도 조금 진정이 되고 괜찮아진다면 주말일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불확실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고 지금 오히려 저는 뭐 기회만 된다면 매수할 시점도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자, 제약 보겠습니다. 제약은 이때 제가 봤었던 게 40% 가까이 빠지고 나서 이제 반등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슈팅 나와도 무방한 움직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이 한번 터지면 또 날아가는 건 또 순식간인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가 타이밍이 될지. 지금 외국인 보면 뭐 16만원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100만원 단위로 1회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43억, 33억, 54억, 160억 팔고 43억, 157억, 115억 꽤 많이 샀어요. 이제는 뭐 연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뭐 서서히 기관에서도 입질이 옵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잖아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도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13만원이었는데 그걸 살짝 눌러버리고 이때 이제 기회가 왔다.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가까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약은 40, 셀트리온은 30,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0, 셀트리온은 약 23, 4% 정도 되는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면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지부진하게 항상 삼형제가 달려갈 때 가장 늦게 달려가는 종목이지만 폭발력은 만만치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추세 전환을 딱 해놓고 나서 얘가 고점 찍은 게 100% 올랐으니까요. 해서 뭐 충분한 조정이 있은 이후에는 지지라인만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봐도 괜찮지 않겠나. 최소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구간까지, 그죠? 물론 그 이상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는 뭐 여러모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한 기회는 아직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동도 나이스합니다. 이 정도면, 그죠? 12만원 찍고 나서부터는 반등의 움직임을 가지고 기관이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보면 진입했다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종목 다 괜찮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죠. 이러다가 갑자기 또 다음 주부터 시장이 급반등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갑자기 튀어나가도 누구 하나 뭐 딴지 걸 수 없는 수준의 지표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임을 괜찮게 가져가도 좋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종목들 리뷰하는데요, 그래도 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종목을 고점이 아니라 눌린 상태에서 잡는 게 참 마음 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잘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참여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심하시고 한번 좀 지켜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조만간 좀 좋은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15만원대 이상을 세트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렸죠.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주말에 즐거움을 찾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